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파이썬 개정판의 4장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포 반복문을 정리하고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포인 구문, 리스트 사용법, 그 다음에 이중포 루프, 화일 반복문, 그 다음에 포문하고 화일문을 이용해 가지고요, 반복문을 서로 변경하는 방법도 알아보고요, 브레이크, 컨티뉴라고 하는 반복문을 제어하는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 반복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볼게요.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 되풀이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때 반복문을 쓸 수 있는데 파이썬 언어에서는 for, 그 다음에 while 두 가지가 있습니다. for는 반복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좋고요. while은 반복 횟수를 알지 못하지만 반복하는 조건이 명확할 때, 그때 좋습니다. 자,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5번 반복해서 출력하는 프린트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welcome to everyone 이라고 하는 것을 화면에 5번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프린트 문을 쓰면 되겠죠. 그죠? 문제는 이걸 5번 반복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1000번을 반복한다.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고역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조금 더 이런 비효율적인 코드를 효율적으로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포인 레인지문을 쓰게 됩니다. 레인지라고 하는 것이 새로 나오는데요. 이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구간의 정수 시퀀스를 반복해서 생성하는 겁니다. 0, 1, 2, 3 이런 것들을 이제 시퀀스라 그러죠. 그죠? 우리말로는 열 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자동으로 생성하는 겁니다. 자, 구문은 이렇습니다. 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이썬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레인지는 연속된 값을 생성하는 것이고요. 여기 i가 있죠. 이 i가 이 연속된 숫자 값을 받아오는 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반복될 블록의 시작을 알리는 콜론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와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한 줄 바꿈을 해서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실행될 블록으로 여러 줄이 있을 경우 동일한 크기의 들여쓰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if문과 똑같죠. 그래서 포인 레인지 구문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문장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짰던 welcome to everyone을 5번 출력하는 거를 포인 레인지로 짜면요. 포 I in range 5 다음에 여기에 이제 콜론을 찍어준 다음에 반드시 들여쓰기를 하고 프린트 함수를 짜주면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10번을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이 레인지에 들어가는 값을 1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레인지가 10개의 정수값을 만들어주고요. 반복을 10번 하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lcome to everyone 이걸 5번 실행을 하는 거죠. 그죠? 예, 5번 실행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뭐 1000개를 실행하고 싶다 할 때는 1000번을 반복해야 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포문을 쓰는 겁니다. for I in range 5 그러면 이 레인지가 지시하는 5 반복 실행의 횟수입니다. 그래서 print welcome to everyone 이라고 하는 이 블록을 5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좋은 점이 여러분들이 만일에 6번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6, 10번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10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만일에 한 1000번 반복하고 싶다. 그럼 얘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코딩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10번 반복할 때는 레인지 괄호 안에 있는 값만 10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쓸 때 루프 제어 변수를 익명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사용되는 이 i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그냥 언더스코어를 써가지고 내가 이거 쓰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고 5번 반복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용도로만 쓰는 겁니다. 3으로 할 수도 있죠. 이때는 i 대신에 이거를 언더스코어라고 쓰면 되는데요. 이거를 루프 제어 변수의 익명화라고 합니다. 자, 루프 제어 변수가 뭔지 또 찬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for i in range 7 이렇게 했죠. 이때 이 i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있는 i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하는데요. 자, 출력을 시켜 볼게요. i 값을 프린트 함수에서 출력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welcome to everyone을 출력합니다. 자, 실행을 시켜 보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i가 실행될 때는요, 반복문은 여러 번 실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총 7번 실행하는데 첫 번째 i는 0, 두 번째 i는 1, 세 번째 i는 2와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숫자의 열을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시퀀스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레인지 함수가 그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가 시작할 때는요, 반드시 0부터 시작합니다. 0.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를 헤아릴 때는 하나, 둘 이렇게 이제 헤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카운팅을 할 적에 0, 1, 2와 같이 데이터가 리셋되었을 때의 상태부터 하나씩을 증가시키면서 카운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퀀스의 시작이 0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이 i 값, 이 값은 보통 i를 쓰기도 하고 j를 쓰기도 하고 k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알파벳 문자를 우리가 C나 자바라고 하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루프 제어 변수라고 합니다. 루프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구조를 지칭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루프 제어 변수라는 이름으로 지칭을 하는 겁니다. 즉 i는 최초 상태에서는 0이 됐다가요, 그 다음 반복 루프에서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2가 되는 이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런 코드를 여러분들이 생성해 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인지 함수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레인지는요, 시작값부터 마지막까지의 값에 대해서 연속적 정수들을 생성합니다. 이때 레인지 0, 레인지 5, 2와 같이 여러 개의 값을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의미는 뭐냐? 처음에 나타나는 이 값을 시작값, 두 번째 나타나는 값을 종료값, 세 번째 나타나는 값을 정각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기할 때는 스타트, 스톱, 스텝 값,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초기 값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건 생략 가능하고요. 이 스텝 값 얘도 생략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반복 조건인 가운데 거는 생략할 수 없는데요. 반복 조건은 이 루프가 스탑 값보다 작다, 이 조건을 보고 이게 참일 때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톱이 어떤 값이 스톱 값이 되면요, 이것은 루프가 실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7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톱 값이죠. 이 6은 7보다 작다, 참이죠. 요까지 실행이 되고요. 만일에 루프 제어 변수가 7이 되면 7은 7보다 작다, 이거는 거짓이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이 되면 루프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방법인데요. 루프를 제어하기 위한 레인지 함수의 인자는 실수값을 인자로 가질 수는 없고 정수값만 인자로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의 뒤에 배우게 될 numpy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요. 여기 aran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함수는 실수값의 시작, 종료, 스택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이썬의 레인지는 실수값을 인자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 레인지로 생성해낸 것을 살펴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감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레인지가 생성해내는 시퀀스를 감싸 보겠습니다. 시퀀스는 0부터 4까지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래서 레인지 5를 하게 되면 0부터 4까지의 값을 만들어내니까 이거를 리스트에 넣으면 0, 1, 2, 3, 4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식으로 묶이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레인지에 초기 값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0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동일한 결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각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1.
역시 위의 결과와 동일하겠죠. 그죠? 만일에 증가값을 2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1씩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2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0, 2,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일에 시작값을 2로 주고 종료값을 5로 주게 되면 2, 3, 4까지 시퀀스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 5가 있으면 5는 시퀀스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0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스텝 값을 2로 하라. 그러면 0부터 9까지의 수 중에 그죠? 스텝 값 증가값이 2씩 증가하니까 0부터 9 사이의 짝수 리스트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일에 홀수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 초기 값을 1로 고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의 홀수값 생성했으니까 음수 간격값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음수 간격값을 쓸 때는 이와 같이 초기 값으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줬다. 그리고 종료 값으로 마이너스 10을 줬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0까지 가기 위해서는 값을 증가시키면 안 되고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감소되는 값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를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까지 값이 감소되고요. 요 마이너스 10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레인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만들어진 값을 리스트로 감싸서 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정리를 해드리면 레인지 5라고 하는 이 함수가 생성해내는 시퀀스는 0, 1, 2, 3, 4까지입니다. 즉 종료값 5는 생성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레인지 2 그리고 5 이렇게 주게 되면요. 요게 시작값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요게 종료값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2 이상 5 미만의 정수인 2, 3, 4라고 하는 이 시퀀스를 생성해 냅니다. 그리고 레인지 0, 5, 2 이렇게 하면요. 0에서 5 미만의 정수를 생성할 때 이 스텝값 2가 있기 때문에 2씩 증가시키면서 생성하죠. 그러니까 0, 2, 4라고 하는 정수 시퀀스를 생성해 냅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보면 레인지 0하고 5하고 2를 주게 되면요. 0부터 시작해 가지고 간격값 2입니다. 그러니까 2를 생성하고 다시 간격값 2가 나오니까 4를 생성하죠. 그렇죠? 이때 4 다음에 나오는 간격 6은 5보다 크죠. 그러니까 종료값보다 큰 값은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음수일 경우에는 또 간격값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레인지 함수를 응용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보시면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레인지 함수를 이용해서 포를 제어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우리가 출력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단지 이 i 값의 상태만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문을 쓰면 되는데 프린트문에서 출력하는 것은 무조건 줄바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0, 1, 2, 3, 4 이렇게 출력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줄바꿈 문자를 자동으로 삽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줄바꿈 문자를 내가 하지 않고 디폴트 문자로 이것을 공백 문자로 바꾸고 싶다. 그때는 이 출력문에 end 이꼴 공백 이렇게 넣어줍니다. 즉 이게 디폴트 end 문자이기 때문에 이 end 문자를 디폴트 값에서 이 공백 값으로 바꿔주게 되면요. 이와 같이 한 줄에 1, 2, 0, 1, 2, 3, 4와 같은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포인 레인지문을 써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줄바꿈이 삽입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이때 여기다가 AND 문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 잠깐 실행을 하지 않고 위에 것만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제 0, 1, 2, 3, 4
이렇게 나오죠. 즉 한 줄에 나오죠. 0을 출력한 다음에 AND 문자, 끝 문자로 줄바꿈 대신에 공백을 넣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거를 탭을 넣으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숫자를 출력하고 탭을 중간에 넣는 겁니다. 여기에 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대로 n을 넣게 되면 디폴트 값이 역/n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전의 결과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줄바꿈 문자를 공백 문자로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줄바꿈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한 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프린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줄에 0부터 4까지를 출력하고 줄바꿈을 하고 0부터 4까지를 출력하고 줄바꿈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출력하고 줄바꿈, 0부터 4까지 출력하고 줄바꿈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을 알려주는 코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간격값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2부터 5-1까지, 그러니까 2, 3, 4를 출력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for i in range 2하고 쉼표하고 5를 하면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print i를 한 다음에 and 하고 공백 문자를 주면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출력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range 0, 10, 2 이렇게 주게 되면요. 0,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서 리스트를 가지고 테스트했던 내용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줄바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출력해봤던 이 문장을 쓰면 요거를 출력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줄바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복문을 이용해 가지고요 0에서 10까지 정수의 합을 구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s라고 하는 초기 값을 도입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0으로 준 다음에 i 값을 시퀀스 상에서 1, 2, 3, 4, 10까지의 시퀀스를 만들도록 하고요. 이렇게 생성되는 이 시퀀스를 누적해서 s에다 더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s 값을 출력하면 55가 출력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s를 초기화한 다음에요. for i in range 1 하고 11까지를 주면 그죠? 1부터 10까지의 시퀀스를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그것을 누적해서 더한 다음에 1에서 10까지의 합 가지고 요거를 s로 출력해 보면 결과 55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점이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위의 코드에서 여기서 이제 sum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sum이라는 함수명하고 이름이 충돌이 나요. 그래서 sum equal 0이라는 변수하고 sum numbers 이런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이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s 혹은 total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는 것이 좋고요. sum이라는 내장 함수 이름을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복문에서 초기화 그리고 누적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최초 상태에서 s 값이 0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최초 상태의 s 값을 결정해 주는 것을 프로그래밍에서는 초기화라고 합니다. 이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최초의 s 값에서 i를 더해 가지고 이 s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초 값이 0이었다가 여기다가 i 값 1을 더하면 s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i 값은 시퀀스 제너레이터에 해가지고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2를 또 더해 주겠죠. 그러면 s 값은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i 값이 3이니까 그 3을 또 더해주면 s 값은 6이 되겠죠.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s가 55가 됐을 때, 즉 10번째 값, i 값이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복이 중단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s에 들어있는 값은 이 전체 값의 합,
10인 55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 연산의 결과가 누적해서 더해지는 이런 과정을 이해하셔야 이 코드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누적 연산의 중간 결과를 내가 알아보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는 i하고 s를 우리가 한 번에 출력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i도 출력하고 s도 출력하고 저게 이와 같이 placeholder라는 것을 씁니다. 이 placeholder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숫자를 이렇게 중괄호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위치에 무엇인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오느냐? 여기에 .format이라고 하는 메소드 다음에 나오는 i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자가 여기에 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인자를 s가 있죠. 그러면 이 s가 여기에 온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i 값과 s 값을 반복해서 이렇게 출력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플레이스 홀더가 있죠. 그럼 이 플레이스 홀더에 i 값과 s 값이 반복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실행시켜 보면 최초 상태의 i 값이 1부터 10까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s 값은 누적해서 더하기 때문에 1, 3, 6, 10, 15, 21, 28, 36, 45 이와 같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좋은 코딩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코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코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사실은 이제 오류 없는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누적 덧셈을 응용해 가지고 1에서 100까지 정수의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여기 힌트도 나와 있지만 요거를 101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100으로 고쳐주면 이런 식으로 5050이라고 하는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 과정을 확인했으면 이 코드는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지우거나 커멘트 처리해서 결과값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원래 값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에서 100까지의 정수 중에서 짝수의 합을 구한다든지 1에서 100까지의 정수 중에서 홀수의 합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임의의 양의 정수를 입력받아 가지고 1에서 n까지의 정수를 출력하고 싶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 포문을 써 가지고 for some input 1 이렇게가 input n을 입력받죠. 그런 다음에 s 값을 초기화시키고 for i in range 해 가지고 0 하고 쉼표 n을 해준 다음에 0부터 n-1까지의 합이 i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i 값에다가 1씩 더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야 1부터 예를 들어 100이 들어왔을 때 100까지의 합 5050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s 더하기 i 플러스 1을 해야 되니까 매번 루프가 돌 때마다 i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이 연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짜게 되면요. 코드도 조금 읽기 어렵지만 매번 연산을 한 번씩 더 해야 되니까 코드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일단 이해하기 쉽고 또 읽기 좋은 코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훌륭한 프로그래머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n을 입력받죠. 그런 다음에 for i in range 해가지고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하면 1부터 n까지의 시퀀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s에다가 s 플러스 i 이렇게 하게 되면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동일한 결과긴 하지만 이전 코드에 비해 가지고 더 이해하기 쉽고 수행 속도도 더 빠른 그런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제 팩토리얼을 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팩토리얼은 정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의 값이죠. 그죠? 팩토리얼은요. 얘는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의 값이죠.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 게 팩토리얼입니다. 이것도 역시 포 반복문을 이용해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와 같이 n을 입력받은 다음에 팩트라고 하는 값에다가 1을 줘서 이것도 역시
초기화를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1부터 n까지의 수를 팩트라고 하는 여기다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 곱하기 i 누적해가지고 팩트에다 곱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얻게 되면요. 5 팩토리얼은 120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포 반복문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팩토리얼은 굉장히 그 수가 빨리 증가하는 그런 이제 함수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 팩토리얼을 구한다.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큰 숫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자바나 C 같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정수의 크기가 4바이트형으로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일정한 크기 이상의 정수 표현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파이썬은 정수 표현에 한계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큰 정수도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우리가 어떤 숫자 값 5 이렇게 입력했을 때 5 팩토리얼 120도 출력하지만 50 팩토리얼 이런 큰 숫자도 이렇게 쉽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이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